네, 맛은 있다야. 맛있어요. 맛있어. 아, 좀 사실 분들은 좀 사세요. 너무 아니 내가 사실 아까 한 1,000세트 할까 하다가 매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네. 지금 저 백년화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추석 쿠폰도 5개나 쏘니까 네. 인터넷에서 백년화편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떨어졌고요. 네. 그런데 뭐 미국 네. 시장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좀 침체가 있었는데 어제 좀 특이한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다우는 0.05% 하락. 이것은 이제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유틸리티나 금융 sek터 오르면은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약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전형적으로 미국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애플 아이폰 15 공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뭘 기대한 거냐면 이제 중국 제재로 인해서 애플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번 아이폰 15 공개하면서 그것을 뒤엎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한 건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라클이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기대 이하로 나왔어요. 13%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들,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스닥은 1%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 시장은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에 이제 중국이 제재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만 악재 나오면 내려오고 또 호재 들어오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0.79, 2,536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굉장히 그동안에 뭐 안 좋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수는 계속 2,536포인트, 요거 2,550 이것저것 그냥 있는 편이고요. 코스닥은 1.59% 하락했는데 어제 특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랬냐면요. 어제 오후에 최근 급등 종목들 있잖아요. 로봇 그리고 AI 관련된 여러 섹터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플러스 한 10%, 15% 있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5%이 폭이 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제히 전부 다 나왔는데 이런 분석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다만 그냥 차익 매물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는 미국이 좀 불안하다. 또는 CPI가 불안하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조정을 좀 감안한 차익 매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동시만기이고 리밸런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 부분 그런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소위 기관들도 종목별로 리밸런싱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동안에 계속 상대적으로 좋았던 쪽에서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도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침에 소폭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만기를 앞두고 선물을 끌어내리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240억. 네.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익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냐? 동시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락 전환했는데 오후에 급등 테마 종목들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1.59%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어제 해외 시장이 다른 쪽이 약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뭐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아니고요. 뭐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개별 종목들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쪽에 거래를 하신 분들은 좀 걱정스럽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시장이 뒷받침하면서 그렇죠. 안정적으로 갈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저 심리는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도가 3,200억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차익 이게 아닌 네네. 그냥 뭐 선연물 차이 요거 네네. 막 갖고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예, 예. 그냥 던진 거죠. 그냥 팔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합성 포지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물량도 있지만 빅차익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냥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네. 대규모로 거래되는 건 오랜만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변화 움직임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8월 CPI 시장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8월 CPI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3.6%입니다. 지난달은 3.2%였고요. 근원 CPI는 4.3%, 지난달에 4.7%인가 6%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근원 CPI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헤드라인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원 CPI가 떨어진다면 시장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안정화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기업들의 미중 기술 패권 분쟁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정 하락을 시총 상위 종목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뭐 상승에는 걸림돌이 되고 눈치를 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네. 좀 안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가는 오르고 있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이 둘째 주 목요일이 동시만기고요. 그리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만기입니다. 아파트만큼에. 그래서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어요. 미국도 똑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 시장은 등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이론적인 거 빼더라도 어제 그 테슬라가 10%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2차 전지가 반등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그냥 다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내용들이 좀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급 적으로도 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가 나왔잖아요. 2차 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전지의 수급과 심리가 후퇴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물러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럼 다른 쪽이 받쳐줘야 되는데 뭐 1900권 옛날에 얘기했듯이 다른 쪽이 반도체 쪽인데 지금 반도체는 가다가 이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지켜보자. 한 발 약간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둘이 다 물러서니까 시장이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 조정 구간에서 로봇 AI 관련 종목들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어떻게 매물이 맞았어요. 그럼 뭘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약간 자, 시장 이거 약간 걱정스럽고 한 발 물러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시만기가 있죠. FOMC 회의가 있죠. 이런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나고 나서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안정화되느냐,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약간의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뭐 셋째 주에 이렇게 뭐 FOMC 그렇잖아요. 네. 근데 첫째 주 기준은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 9월 1일이 일요일이어도 1일이 첫째 주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데이가 네네. 그게 이제 걸려 있어야 첫째 주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가 아닌가요, 미국이? 아니, 저는 그 헷갈려 갖고. 미국은 셋째 주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네. 첫째 주에 목요일이 있어야 돼요. 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첫째 주에 목요일이 그럼 있어야 세 번째 목요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첫째 주에 목요일이 있으면 둘째 주가 되는 거고 네. 첫째 주에 목요일이 없어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첫째 주가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아닌 겁니다. 오, 신기하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냥 오늘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냥 이거 참고로 한번 가져왔는데요. 시장의 변화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고가? 11일 기준으로 코스피에 있는 종목 60일 신고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을 몇면을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꽤 다른 면이 있어요. 뭐야 신한지주도 60일 신고가 나왔어요. KTNG가 신고가 예. 뭐야 우린 계속 무슨 배터리에다가 예. 옷에다가 무슨 예. 2차 그래서 가끔 이런 걸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네. 우리가 한쪽만 쳐다보고 맨날 가고 있는데 오라 뭐야 돌아보니까 삼성화재가 52주 신고가 1년 신고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사실 있어요. 이 중에는 뭐 사실 보면은 로봇도 있고 뭐 관련된 뭐 움직임도 이유한양도 있고 뭐 이런 건 역사적 바이오고요. 신고가 매력 있긴 하지만 중립이죠. 가만히 보시면 60일 신고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네.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야. 52주 신고가는 뭐 하여튼 뭐 중기적으로 좀 괜찮았다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역사 신고가는 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60일 신고가를 보면 KB금융, 삼성물산, 신한지주, KTNG, SK텔레콤, 기업은행, GS, 삼성카드, 현대해상, CJ 이렇다는 얘기는 야 얘들이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오면서 다른 쪽에는 좀 이익실현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지. 이 저거 기관들이 보면. 사는 거죠. 예.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좀 알 수가 좀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이런 수급성의 리베런성이 좀 있었겠냐라고 따져 보면은 여기 보면 코스피에 60일 신저가, SDI 52주 신저가예요? 예. 60일로 두 달이니까 네.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CS 윈드, 와, 동부하이텍, 야. 코스모화, 뭐 LS 인터내셔널, 후성 이거 한동안 또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약간 변화가 생겼다. 요 사이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짚고 가자. 저 PI 첨단 소재는 왜 저희가 있어? 52주 신적 첨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가져왔는데 두 분 반응이 깜짝 놀랐어 좋으시네요. 나도 진짜. 나는 지금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게 52주 신주국가 나왔단 말이에요. 야 우리 진짜 쏠림 너무 이 예, 그렇습니다. 주가의 쏠림도 있었지만 우리 주의력의 쏠림도 있었네. 전체에서는 좀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약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이미 다이먼은 당연히 뭐 잘 여러분들 아시고요.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만 이런 환경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로 하는 것이다. 예. 양적 긴축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미중 관계 악화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각국 정부가 술에 취한 선원들처럼 재정을 퍼붓고 있다. 이건 나중에 위험 요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저는 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기간을 약간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질 소득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의 가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가계 자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 걱정하려도 그런 걱정 없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소득에서 실질소득 계산했더니 3년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은 저소득층 비율이 12.4%로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에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세 번째 골드만삭스의 내용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미국 주가가 경기 침체는 피하겠지만 성장이 부진한 상황을 보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워딩에서 중요한 점은 제가 보기에는 CPI가 다시 상승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서 위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오늘 제가 시황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작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시장이 막 등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강세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따라서 지지부진하면 우리는 내내 지지부진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시황 관련해서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제처를 좀 취하고 있는데 베트남과 최상의 외교 관계로 격상한다는 로이터 뉴스가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히토류 탈중국 가속화를 위해서 지금 베트남이 히토류 매장 중국에 의해서 2위거든요. 그래요. 히토류 공급 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고 이게 지금 최상위 외교 관계로 격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기장 주석 총리와 회동하고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사절단과 뭐 파트너십 맺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요 뉴스는 우리 기업들의 영향을 상당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는 항상 중국보다는 미국을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인도가 중국산 철강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원래 이거 한 줄만 내가 넣었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미국과 유럽연합도 저가의 중국 철강에 새로운 관세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말 또 싸우게 생겼습니다. 그런 뉴스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7년 만에 중국에서 대규모 방한 마케팅 행사를 한답니다. 이건 뭐 지금 국경절이 지금 10월 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2주 30분이 안 남았는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단체 관광 허용이 지금 된 지가 2주뿐이 안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요걸 좀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 내수에 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거 관련된 섹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테슬라식 기가팩토리식 하이퍼 캐스팅 도입한다. 아까 그 경기자님 전해주셨고요. 이건 향후에 이제 차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8번 뉴스는 중요한 뉴스이죠.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가격 20% 인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시면요. 어제 HBM이나 일부 반도체 종목이 어제 시장에 다 폭락하고 그랬는데 개별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나왔어요. 이거 이 두 가지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었고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대형 스마트폰 고객사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는데 이 고객사들이 재고 감소 속에 공급량이 줄어서 이 가격 인상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요거 3분기에 균형을 맞추고 4분기에 수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요 뉴스가 어저께 그 종목들을 상승시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뉴스에 그 테슬라의 그 도조 컴퓨터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거기에서 HBM 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도조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냐 HBM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조 컴퓨터 HBM 향을 기대하면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움직였어요. 네. 두 가지가 이쪽 반도체 쪽은 중요한 뉴스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11번 뉴스는 그렇게 주식시장과 직접 연결된 뉴스는 아닌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9번 뉴스는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저는 걱정스러운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서 가상화폐 클레이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투자자에 매각하기 전에 이제 프리세일로 일부 투자자에 매각을 했는데 이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했다. 소수의 내부자들끼리 뭐예요, 저것도? 투자 보상 용역비 명목으로 나눠줘가지고 이거를 현금화해가지고 썼다. 이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계속 뉴스가 되는 요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주가 조작 감시 전담팀을 신설하는데 여기에 요번에 불법 리딩방 실시간 감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제가 월요일 날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우리 여기 영등포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저도요. 제가 보기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아무튼 거래소에서도 모니터링 감시한다는 뉴스가 있고요. 내년부터 지금은 100% 온라인 주총이 안 됐었거든요. 내년부터 100% 온라인 주총이 가능하게 바뀐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액주의 권리 강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바뀐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것도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제한적으로 딱 그때만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거. 우리나라 주총데이라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 어디 여러 종목 있으면 한 군데밖에 못 가.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어쨌든 뭐 온라인. 이것저것 할 아니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이제 온라인도 그 시간을 네. 조금 이제 다르게. 개방해서 해야 돼. 보더라도 다 같이 못 보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